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최예린님 고민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사연은 경미님이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에 살고 있는 24살 여자이고 방송 듣다가 사연을 보내요. 지금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남자친구를 좋아해요.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웃을 일도 많고 아, 연애하고 싶구나 싶을 만큼 안정적인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과 별개로 서운한 감정이 자꾸 쌓여요. 처음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였어요. 연락이 조금 늦어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고 약속 시간이 조금 미뤄져도 그럴 수 있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니까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경미님은 어때요? 이렇게 사소한 무언가들이 쌓이면 네. 어느 순간 이 서운함이 커져서 네. 말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소한 거는 그냥 사소한 거니까 다 지나가 버리면 네. 시간이 해결해 준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연애를 하면서 이런 거는 말하기 애매하니까 말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은 음.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정말 나를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쌓이기 전에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렇게 네. 대화를 하면서 계속 풀어가야 음. 이게 서운함으로 가지 않고 맞아요. 우리가 그냥 해프닝처럼 음.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연자님은 오늘 어떤 사연이 있으니까 보내주셨으니까 네. 한번 다시 소개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길게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대충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처음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식이다 보니까 내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좀 힘들었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왜? 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제가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서운해서 나 지금 내 얘기하려고 했는데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오히려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괜히 혼자 예민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더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네. 경민님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왜 예민해졌냐고. 저는 근데 사실 이 예민이라는 말을 정말 조심히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연애할 때 요 말 자체는 진짜 갑자기 증폭 장치 같은 맞아. 거잖아요. 서로 예민한 포인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행동을 예민하다고 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불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요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지만 네. 대화의 흐름이 풀려갈 수도 있는데 네. 요 예민이라는 단어 하나가 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대화들을 맞아요. 다 안 좋게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집에 가서 어? 이 단어에 꽂혀버린단 말이에요. 맞아. 정말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사연 읽고 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볼까요? 네.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예민한 건지 아니면 서운할 만한 상황이었던 건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좋아서 만나는 건 맞는데 만날수록 자꾸 마음이 지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용기 내서 나 요즘 좀 서운한 게 많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나는 너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서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말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선 느낌이랄까요? 싱숭생숭한데 남자친구랑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분명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관계가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이 남자친구가 대화를 하는 방식은 조금 음. 서툴다.
맞아. 근데 뭐 이게 제가 음. 보기에는 몇 가지 상황들만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혹시 경민님은 연애를 하는데 내가 서운함을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이렇게 무뚝뚝하게 뭐 반응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는 네. 편이에요? 저는 근데 그 기준은 너가 판단하는 게 맞을까? 라고 물어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시 되묻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가 요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를 네. 인지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음. 왜냐면 우리가 그냥 대화하다 보면 몰라요. 네.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의 마음을 모를 때도 있고 맞아. 여자분들도 남자친구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네. 있지만 어떤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조금 화가 나 있어. 아니면 짜증이 나 있어. 음. 아니면 서운함이 커져갈 것 같아라는 거를 네.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물으면은 싸우게 되지만 이렇게 되묻는 것보다 그냥 이제 그 기준은 좀 같이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좋게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네, 서로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오해했던 부분도 풀릴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연애 중에 사소한 서운함이 반복되면 더 네. 크게 느껴질 때는 언제였어? 음, 더 크게 느껴질 때? 뭐 이런 거는 내가 네, 쌓이니까 무조건 크게 느껴졌다. 네, 뭐 연락을 잘 안 하는 거 뭐 아니면 네. 약속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봐야 되는데 뭐 갑자기 3주에 한 번 보자 이러거나. 그럼 너무 서운하죠. 너무 서운해. 근데 이제 이런 되게 진짜 사소한 거지만 막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 수저를 딱 자기 것만 꺼내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 제가 느끼기에는 요게 요 앞에 몇 가지 복합적인 네, 게 있으니까 네, 진짜 별거 아닌 일에도 이제 맞아. 감정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이제 그러다 갑자기 이게 몇 번 보다 보니까, 어? 근데 보니까 물도 자기 것만 떠오는 것 같아.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사소한 거에 사실 말할 수 있는데, 내 것도 좀 해줘. 그냥.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기는 한데. 그러면 네. 진짜 그게 뭐 한 일주일 이상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음, 눈치를 못 챘다라는 네, 가정하에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눈치를 챈 분들은 네, 이제는 경민님이 조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먼저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자기 네, 행동을 조금 이렇게 결정해서 마음에 네, 들게끔 하겠지만 네, 이게 뭐 일주일 이상 계속 안 바뀌고 네, 태도가 일관적이야. 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얘기를 해야죠, 아무래도.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 나는 너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서운했던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서 나한텐. 이게 그러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경민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해주는 편이군요. 왜냐하면 맞아요. 요걸 말 안 해주면 네, 남자분들 중에는 더 또 놓치는 거죠. 맞아요. 한 번 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 난 분명 다 말한 것 같은데 맞아. 그게 바뀌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 네,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아예 초장해. 맞아. 나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데요. 싫었어. 네,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네,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제일 필요한 게 네, 우리가 지금 이 사연자님이 24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네. 조금은 계속 뭔가 눈치를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기도 모르게. 남자친구에서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음, 이 편함들이 좋아하는 마음에만 있고 네,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네. 내가 안 맞는 상황일 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음, 다만 이거 한 번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잘하면 연애 끝날 때까지는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맞아요. 맞아. 내가 스스로 문을 잠가 버려. 맞아.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 연애할 때 싸워도 화해가 잘 되는 사람이고 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한 명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병나요. 그러면 이제 마음적으로 네. 이제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남자친구에 대한 서운함만 커져서 이 연애의 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음,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분명 사연자님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서운한 감정과 약간의 질투, 그러니까 네. 나와 우선순위가 다른 거잖아요. 네. 나는 남자친구랑 같이 무언가를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을 때 서운함을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나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음. 말하니까. 이랬을 때 예전 같지 않다면 어떤 거부터 좀 바꿔가면 제일 좋을까요? 근데 사실 정말 남자친구 말대로 남자친구도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해보고 싶은 게, 어, 상대한테 서운함이 이미 너무 많이 쌓였으면은 단점이 더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좀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남자친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만 보면 음, 거기에 매몰되는데 장점을 또 찾다 보면 완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오늘 속상한 일 하나 그리고 잘한 일 두 개가 있으면 여기 2대1로 그쵸, 그쵸. 하나가 또 사라질 수 있는 맞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애 진행 중일 땐 쉽지 않은 게 네. 솔직히 말하면 20대 초반이면 내 연애 감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음, 나한테 조금 더 맞춰줬으면 하는 기대와 네, 그리고 내가 이걸 말하지 않아도 네. 센스 있게 알아채는 그런 남자친구를 바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사연자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20대 때 연애하면서 뭐 많이 싸우지도 않았지만 꼭 하는 게 밤에는 통화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오늘 하루 연락이 잘 안 됐어도 아니면 어제 뭔가 좀 다퉜던 일들도 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오늘 통화하자. 통화하면 뭔가 뭐 제가 잘못하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다 음, 그러는 거고 이런 솔직함을 말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뭐 통화가 아니어도 만났을 때라도 뭐 헤어지기 한 5분 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 음. 이게 있으면 저는 20대 초반의 연애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혹시 정민님 같은 경우에는 기대고 싶은데 서로의 감정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나는 오늘 지쳐서 남자친구한테 뭔가 말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번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남자친구는 뭔가 일이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 가재 아니면 대학교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네. 못 본다고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속상하긴 해요. 근데 이럴 때 저는 더 대화를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보는 거는 어떨까 싶기는 하거든요. 네, 정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라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하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 감정은 어떤 거예요? 뭐가 안정이 되고 어떤 생각들이 정리가 음, 착착 되는 거예요? 정민님이 약간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였으면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쪽을. 아, 아예 오히려. 그냥 다른 것들을 조금 더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음, 우리가 남자친구와 싸운 거와 아니면 남자친구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하면 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다만 내가 진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거나 음, 뭔가 다음 주 있을 일들을 미리 막 한다거나 네, 아니면 못 봤던 영화를 챙겨 본다거나 맞아요. 이러다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한번 리프레시를 하면은 좋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 정리하고 나 서운했다라는 감정부터 얘기하면 그 남자친구도 거기서 또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았다가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실적인 이야기들로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끝날 때 그래도 내 속마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감정을 얘기해줘야죠.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그 감정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남자들 중에는 F가 아니에요. 그 감정까지 안 음, 가요. 그냥 우리 이렇게 풀었잖아. 그럼 데이트해서 재밌게 만나서 놀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맞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저도 연애할 때는 항상 제가 더 F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T가 좀 더 음. 강하니까 이게 해결의 방식, 화해의 방식의 끝이 위로를 해주면서 아니면 모든 걸 공감해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데이트할 때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갈 때가 있다는 음. 말이에요. 요게 20대 중반의 남자들이 큰 게 제가 그냥 추측하자면 저도 20대 중반 때는 네. 나름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남자들의 그 필요 없는 빨리 음.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생긴. 음. 그래서 이거를 잘 말하면 분명히 지금 남자친구가 뭐 성격이 무뚝뚝한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은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이거를 미안하다 말을 강제로 끄집어내면 안 맞아, 돼요. 근데 맞아. 우리가 싸우다 보면 왜 미안하다 안 해? 너 뭐가 미안한지 모르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끝까지 이제 고집불통이죠. 뭐 진짜 어떤 남자들은 며칠 동안 잠수 타고 연락 안 하거나 음.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해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경민님이 이 사연자님한테 좀 따뜻한 조언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저는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건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사람마다 서로 표현 방식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 세우지 않고 솔직하면서도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맞춰나가 보는 건 좀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내 마음도 확인하고 남자친구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게 되는 게 또 연애의 과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예리님,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